동종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 1년 전에 세 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동종요법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 여러분들께서 동종요법이 뭐다 이렇게 확실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필기도 하고 그리고 필기해 놓은 걸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 번 보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해서 카메라를 다시 든 겁니다. 뭐든지 정의를 내리고 원칙을 설명하고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겠죠. 원칙을 어기는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원칙을 뭐든지 고집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원칙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 하지 않고서는 이게 균일한 일관된 치료법이어야겠죠.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가 동종요법입니다. 동종요법의 정의는 단어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요법은 뭐겠습니까? 이제 요법은 치료법이겠죠. 치료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약물이고 그것을 동종요법 약물이고 영어로는 homeopathic medicine이라고 하는데 동종요법 약물이라고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레머디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약물로 치료하는데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종, 그러니까 우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그 치료법은 질병과 유사한 약물이어야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 환자의 병 증상을 갖다가 병상이라고 얘기해서 증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뭐 심신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소적인 증상과 그리고 또 이제 전신적인 증상이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주로 이제 주호소 증상을 갖고 오시죠.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 불안하다, 그리고 아토피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첫 번째로 오시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여러 클리닉을 통해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기대 반, 의심 반 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뭐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기대를 갖고 오시고 그리고 또 소개로 오시는 분도 역시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의심을 갖고 하시죠. 결국 믿음은 이제 의사가 줘야 되고 치료자가 줘야겠죠. 그런 주호소를 갖고 오시면 그 주호소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라기보다는 그대로 물어보죠. 환자분이 이제 두통이 오셨다 그러면 두통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르죠. 어디에 강조를 하고 그리고 두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에서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반 증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확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동반돼서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도 얘기하십니다.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르시죠. 이것들은 주로 먼저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위주로 더 물어봅니다. 이것이 쌍카람 방식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좀 내면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묻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작성한 설문지와 그리고 현장에서 문진을 통해서 얻은 그 내용을 취합해서 그와 유사한 약물,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얘기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이거를 단지 선생님은 두통이 있고 이거는 뭐 긴장성 두통입니다. 또는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데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 그러면 피 검사도 해야겠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각종 검사를 해야겠죠. 본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대부분 해갖고 오시고 그 검사의 어떤 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본원에서 하기도 하죠.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듣고 선생님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뭐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제2형입니다. 또는 뭐 아토피입니다. 또 뭐 암도 있겠죠. 이미 진단명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죠. 이것을 갖다가 서양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고 거기서 치료하는데 뭐 암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번 동종요법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은 드물고 거기서 치료하다가 재발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고 할 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약을 끊고 싶고 약이 더 늘어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다른 부작용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단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분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일부인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스테로이드 쓰다가 당뇨병이 생기고 뚱뚱해지고 잠도 안 오고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진단명이 붙을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 별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은 그 홀리스틱 메디신이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전체를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약은 약물학에 있습니다. 약물 사전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약물 사전. 다양한 약물 사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구성은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약물을 테스트해서 그 증상들을 모아둡니다. 대부분 2, 3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들을 투여 전, 투여 후, 뭐 각종 리스트로 해서 뭐 수면, 그리고 또 먹는 거, 음식 생활, 그리고 성생활, 기타 뭐 기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기타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성격, 뭐 기타 등등의 증상들을 심신 증상을 갖다가 기록을 하죠. 평소 꾸는 꿈, 커피, 뭐 이런 기호식품 같은 것들을 얼마나 먹는지 하죠. 그리고 이제 투여된 후의 변화라든지 하고 그리고 주관식으로도 기록을 합니다.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됐을 때는 기록을 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서 취합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이걸 갖다가 분석해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옛날 뭐 하네만 시대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약물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 다른 데이터들도 필요하죠. 임상적인 데이터라든지 치료 데이터, 그리고 독성학, 그 약이 그 동종요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성 용량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앞서 말했던 그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데이터, 그러니까 1인 데이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프루빙집이라고 해서 프루브라고 하는 건 증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증험이라고 하는 증험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험 기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200년 동안 1790년 이후 뭐 230년 동안 음, 여러 곳에서 여러 마스터들이 어,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책으로 내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이트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케이스도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사례를 갖다가 소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치료 전, 치료 후, 심지어는 이제 라이브 케이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많이 이제 시스템화돼 있죠. 결정적으로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면서 예전에 그 올드한 구세대의 어떤 문서들 그리고 현대에서 나오는 문서들 특히나 그 옛날 문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문서들의 이제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증상들을 레포트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어떤 약물학 사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환자들한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사한 것과 그 환자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이 약물학에 대한 대표적인 약물들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조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환자와 가장 맞는 약을 갖다 접근하죠.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개할 만한 것은 레퍼토리라고 하는 방법인데 환자들의 증상들 중에서는 경중이 있습니다. 뭐 흔히 뭐 두통 이러면은 너무 많은 약이 나오게 되죠. 물론 뭐 타이레놀 뭐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방식은 뭐 일괄적으로 한 약이 나오지만 동종요법에서 이제 일반적이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일반적이죠. 이 사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얘기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헤드에이 두통 집어넣으면 엄청난 약이 나오죠. 뭐 그거는 뭐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오른쪽 그리고 또 센세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감각이 있죠. 뭐 맥동하듯이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칼로 그 찌르듯이 아픈 경우도 있고 찢어지듯이 아프고 터질듯이 아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정상화해서 넣으면 약물들이 일부 나오고 현재 방금 얘기했던 두통을 한 그 세트로 증상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그 특이한 것들이라든지 자세히 묻다 보면은 증상들이 표현되겠죠. 그런 것들 중에 그뭐 이상하지만 이제 개인이 강하게 표현하는 증상들을 분석해서 증상화하고 나면 약들이 이제 추려집니다. 그리고 그 추려지는 과정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물이 정해지고 그 약을 갖다가 어,
몇 가지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 가지 약들이 정해지죠. 1차적으로. 그게 무조건 맞진 않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을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환자들의 증상을 되도록 체계적이고 충분히 조사해서 레퍼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분류해 나가면서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약이 나오죠. 자연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자연계를 갖다 분류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그리고 또 에너지약이라는 것도 있죠. 동종요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요법 약은 독성이 제거될 만큼의 희석용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희석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충격을 줘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약도 있어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뭐 바람도 있겠고 그리고 또 달빛도 있겠고 그 전기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드는 방식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드리겠고 그 동물식물 광물이 대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은 동종요법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동종요법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그,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실험을 거쳐서 규명된 것들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 동종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방금 전에 시작한 얘기로 돌아가면은 환자를 갖다 동물계 증상, 식물계 증상, 광물계 증상을 갖다가 분류를 하죠. 동물계 증상과 이제 식물계 증상, 광물계 증상을 갖다가 이것만 설명을 해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동물계 증상이 동물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물계 약물을 필요하는 증상을 보이는 거죠. 동물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동물계가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동물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적자 생존이고 이 강자가 약자를 먹고 그리고 약자는 좀 강자에게 먹히고 그리고 또 이런 관계에서 이제 강자와 약자 그리고 상위와 그 하위 이런 식물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결 구도의 증상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동물의 어떤 특이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죠. 뭐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뭐그 뱀처럼 사악하다느니 뭐 식물처럼 청초하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혀 아닌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증상을 갖다가 분류해 나가고 각각이 그 아래 계문, 강목, 과, 속, 종이라고 하는 이런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물계면은 이제 포유동물계 그리고 포유동물 중에서는 그 이제 개과, 고양이과, 그리고 조류, 어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분류화돼 있어요. 이것이 그냥 연역적으로 이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다들 아까 얘기했던 그
프루빙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증상들을 갖다가 다 솔팅해 가지고 그게 거기서 정말로 그 동물계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각기 그 포유동물이면 포유동물, 뭐 조류면 조류, 어류면 어류, 이렇게 분류돼서 각기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증상을 갖다 분류해 나가면 거기서 점점 좁아져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약에 도달하면은 그 약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임상적으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뭐 자연계에서 환자와 가장 유사한 약물을 찾는 거죠. 근데 찾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찾는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겠습니까? 환자의 증상을 갖다가 이제 자세히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얘기하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증상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어떻게 아프냐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그냥 터질 듯이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이 머리가 이게 터지는 것은 이 폭탄처럼이고 사실 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터지는 느낌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는, 이 터지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박이 터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압력밥솥이, 그쵸? 끌어올라 가지고 터지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환자들이 고유하게 얘기하는, 특이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계속 물어보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묻게 되면 환자는 더 생각하고 그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